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등 40개 나라의 문화장관들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에 모입니다. 오는 22일부터 열릴 아셈 문화장관회의의 주제는 문화와 창조경제입니다.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수억 원대의 뒷돈을 받아청인 혐의로 이사장 등이 구속된 사학재단의 법정 전입금 납부율이 불과 1%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지역 시군 자치단체들이 변호사를 직접 채용해 법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사업 시행을 앞두고 광주 지역 가정 어린이집들이 집단 휴원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보육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광주에서 또 하나의 큰 국제 행사가 열립니다. 아시아와 유럽 40개 나라의 문화장관들이 모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광주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각 나라들이 정치와 경제, 문화 등 각 부문에서의 협력을 위해 지난 1996년 출범시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 아셈의 문화부문 고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 행사가 모레 수요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에서 열립니다. 폴란드와 그리스, 캄보디아 등 8개 나라는 장관들이 참석하고 중국과 일본, 이탈리아 등 11개 나라는 차관들이 오는데 현재까지는 40개국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우리나라가 제7차 문화장관회의의 의장국으로 나서는 이번 회의는 지난해 개관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주무됩니다. 전당과 금남로에 오시게 되면 그런 문화의 담론회장과 또 각종 문화 행사들이 즐길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문화와 창조 경제입니다. 앞서 세계 각국의 문화 고위급 인사들은 6차례의 회의를 통해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 다양성 확대 등을 의제로 논의해왔습니다. 오는 23일 본회의와 특별 발표 때 한국 창조산업의 발전과 그 적용 사례가 회원국들에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는 행사 준비를 마치고 손님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유대회를 통해 스포츠 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이 높아졌다면 이번에는 문화를 통해 광주가 문화 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초청된 청년들이 만드는 문화 도시를 주제로 청년 캠프를 열었습니다.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브라질과 루마니아 등 14개 나라에서 온 청년들은 건축과 디자인, 민속공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청년들은 모레 22일까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과 대인시장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개개인의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가 5.18 민중항쟁 때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제11 공수여단에 옛 전남도청 앞 시가행진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나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6.25 전쟁 66주년을 맞아 광주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옛 전남도청까지 호국 보훈 퍼레이드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 행사에 11공수여단 장병 50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6.25 행사를 명분 삼아 5.18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반발하자 광주보훈청은 뒤늦게 11공수여단의 참여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도 광주가 29도로 무더위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5에서 20mm, 남해안은 최고 60mm의 비가 오다가 오늘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현재 약하게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까지는 빗줄기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2.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무안 27도, 곡성, 구례 29도, 고흥 27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나라들의 문화장관들이 모이는 아셈 문화장관 회의가 이번 주 광주에서 열립니다. 네, 문화도시 광주를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시 김일용 문화관광체육실장과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모레 22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셈 문화장관 회의가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셈 자체는 아시아 유럽 미팅이라고 아시아와 유럽 53개국의 지역 간 협력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번 아셈 기간 동안에는 이제 53개국의 장차관님 또 고위급 대표들이 참여해서 문화와 창조 경제라는 주제로 우리 첨단 기술과 창조 산업 미래, 전통 문화유산과 창조 경제, 창조 산업 국가 간의 정책 협력 사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그렇게 환영 만찬 위주로 준비되어 있고 둘째 날은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본회의와 특별 발표, 문화창조 융합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우리 윤장현 시장님께서도 특별 세션으로 우리 광주 지역의 어떤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장관 의장 성명서와 차기 개최지를 선정하고 마무리하는 공식 일정이 있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되는 문화장관 회의가 광주에서 열린다는 게 참 뜻깊은데요. 광주에서 열리게 된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2014년 아셈 6차 회의 때 이제 대한민국으로 개최지가 결정됐고요. 또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제 우리 광주로 된 이유는 역시 이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 작년에 개관했고 그런 어떤 우리 문화전당의 국제 대비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이전에 우리 광주가 문화라는 역량을 가지고 도시 브랜드를 많이 축적해 왔었고 또 하나는 이제 유대 이후에 이제 성공 리셉션에서 우리 윤장현 시장님께서 청와대에서 대통령님께 광주의 개최를 건의를 드려서 그것들이 또 받아들여서 직접적으로 개최가 확정돼서 이번에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아셈 문화장관 회의 기간 동안에 이제 각종 문화예술 공연들이 있을 거다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정말 알차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찾아오시는 대표단들께 우리 남도 문화 또 이게 정수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남도 풍류 만찬이라든가 거기에는 이제 사찰 음식이라든가 또 우리 음식 명인들이 준비한 음식들을 준비해서 이제 그분들한테 음식도 드리고 또 우리 가락, 우리 소리 노래를 그 환영 만찬장에 쭉 배치를 할 거고요. 네. 또 이제 우리 담양 또 우리 양림동 육사문화마을 또 대내수장 이런 우리 지역의 문화 탐방 기회를 또 갖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아시아 문화 포럼이라고 해서 문화와 창조성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포럼을 하게 되었고 대인 예술 야시장도 저희들이 특별 개장해서 목, 금, 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도 준비를 해서 BJ들 1인 창조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갖게 되고 또 우리 프리지 페스티벌도 이번에 상당히 성대하게 토요일 날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되고 금남도 일원에 또 전우치라는 특별 뮤지컬 공연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네,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좀 생소하겠지만 이번 행사 중에 좀 주목할 만한 행사가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어떤 취재로 마련이 됐고 또 볼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저 인터넷 www 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웹 할 때 그 인터넷 웹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모바일 랩 요즘에는 이제 내 손 안에 다 세상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모바일에서 제공되는 웹 콘텐츠 뭐 게임, 애니메이션, 웹 소설, 웹 드라마, 웹 카툰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콘텐츠들이 전시되는 국제적인 흐름도 보고 제작되는 동향 또 기업군들 간에 서로 비즈니스 매칭하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하고 이제 그러한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1인 창조 기업이라 스타트업들이라든가 또 그 기업들과 우리 어떤 시민들 또 어떤 이런 분들과 만남회장, 릴레이 콘서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 행사가 좀 이제 효과를 좀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광주시는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참여하신 이런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제들 또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광주 지역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되고요. 또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긴밀히 겹쳐서 지속적으로 단발성이 아니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이번에 주제가 이제 문화가 어떤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육성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기존의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하는 기반들을 닦아오고 있습니다만은 앞서 그런 방향으로 아날로그 콘텐츠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우리 광주를 많이 찾아오게 하고 또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 그 문화 콘텐츠 산업을 전문력 양성부터 해서 육성하는 것으로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심 교차로 등지에서 최근 교통경찰의 활동이 늘어난 것을 느끼시나요? 경찰과 유관기관이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천 명을 투입해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송정은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수차례 밟더니 끝내 뒤따라오던 택시와 추돌합니다. 관광버스는 승용차를 갓길로 몰아붙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스쿨존에는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습니다. 난폭운전과 무질서로 교통문화지수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광주의 모습입니다. 자동차 1만 대당 사고 건수는 2008년부터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바꿔보겠다며 경찰과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교통 3000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 3천여 명이 도로 위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단속하고 노면 표시와 포트홀 수선, 그리고 신호주기 정비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상무지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과 이동식 순찰 단속, 음주 단속 시간 변경 등 연중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구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홍보, 시설 개선 추진하여 교통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것입니다. 운전자들은 단속 위주의 개선 방식이 짧은 기간 효과가 있겠지만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딱지를 꽂기 위해서 그런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좀 배려도 해줘야 되고. 때문에 홍보와 계도를 통해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시민과 서로 홍보하고 계도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움직여준다면 이러한 교통문화에서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경찰은 TF팀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석 달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모두 4만 2천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최대 현안은 군공항 이전 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광주시는 공군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광주 군공항을 2022년까지 옮기고 2025년까지 솔마루시티를 조성하는 내용의 군공항 이전 건의안을 이달 말까지 국방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건의안은 연구 용역과 협의체 자문 등을 거쳐 작성된 최종안으로 올 연말까지 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만 본격적인 이전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에 옮겨갈 대체 공항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전 작업이 완료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재협상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와 기아차가 운영 수익과 관련해 감정평가를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야구장 명칭 사용권과 포수 뒷면 기아차 광고, 임대시설 공실률 등 4개 항목에 대해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야구장 운영 수입 지출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993억 원의 야구장 건설 비용 가운데 300억 원을 낸 기아차가 25년 동안 야구장 운영권을 갖게 되자 특혜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양현수 기자입니다. 신안군이 6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했습니다. 원할 경우 숙소도 제공하겠다는 파격 조건을 내걸고 2013년 이후 3차례 공고를 낸 끝에 합격자를 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공무원들의 법률 상담이 줄을 섰습니다. 피고인 채무자가 자력이 없었다, 무자력이었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악의로 다른 곳에 처분했다라는 점이 우선 성립이 돼야 되는데. 자치단체에 채용된 변호사는 중요 행정소송을 맡고 행정처분과 각종 사업의 사전 법률 검토 등을 담당합니다. 신안군의 소송과 행정심판만 올해 현재까지 29건에 이르는 등 갈수록 법적 분쟁은 늘어나는 상황. 위촉된 고문 변호사가 활동 중이지만 보수를 따지자면 사실상 명예직에 가깝고 행정을 처리하며 발생하는 법률 수요를 모두 맡기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직접 고문 변호사를 또 시간 약속해가지고 만나고 또 출장을 가서 또 뵙고 역시 이래야 되는데. 불필요한 소송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 속에 전남도청과 여수와 나주, 한평은 변호사를 채용했고 순천과 고흥은 추진 중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수억 원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사장 등이 구속된 사학재단의 법정 전입금 납부율이 불과 1%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채용 비리가 불거진 낭암학원 산하 동아여고의 지난해 법정 전입금 납부율은 1.7%, 동아여중은 1.8%에 불과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1%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여중의 경우는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지역 33개 학교 법인 가운데 낭암 학원의 전입금 납부율은 최저 수준에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뒤따라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본 30대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판사는 지난 2월 광주의 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34살 강모 씨에 대해서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추행을 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밥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이 엄마의 정성, 따뜻함이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이 취업난에 지친 청춘들에게 따뜻한 집밥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집어줘야 돼요. 고슬고슬 윤기 흐르는 밥과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 반찬들. 한쪽에서는 돼지고기 냄새가 맛있게 퍼지고 신선한 쌈 채소들이 컵에 가지런히 담겼습니다. 후식도 준비된 영양 만점 밥상의 가격은 무료. 이곳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20, 30대 청년이라면 누구나 와서 식사할 수 있는 청년 식당입니다.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약간 좀 더 든든한 느낌 나요. 그리고 맛있어요. 타지에서 올라온 고시생이나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든든한 밥 한 끼 대접하자는 생각에서 시작된 청년 식당. 현재 청년 식당에서는 80인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8명 남짓의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부엌의 열기 속에서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 하지만 봉사자 대부분이 식당을 찾는 청년 또래 자식들이 있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더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그리고 내 아들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엄마 밥을 많지는 않지만 종류가 그래도 그 순간만 해도 따뜻한 식사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취업난과 치열한 스펙 쌓기 경쟁에 지친 청년들은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집밥에 힘을 얻어갑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맞춤형 보육사업 시행을 앞두고 광주 지역 가정 어린이집 650여 곳이 집단 휴원을 예고해 보육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주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에 따르면 광주 지역 전체 1,350여 개 어린이집 가운데 650여 곳의 가정어린이집이 오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집단 휴원합니다. 이들 어린이집은 맞춤반 보육료 단가 인상과 두 자녀 가정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300여 개의 민간 어린이집과 전남 지역 어린이집들도 집단 휴원에 동참할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15라운드에서 성남FC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FC는 전반 2분 여름 선수가 선제골을 성공시켰지만 후반 25분 동점골을 내줘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치며 순위 7위를 유지했습니다. 광주FC는 오는 26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 현대를 상대로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순천 동천 하구 일원 습지가 국내 22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습니다. 순천시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생태도시 완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순천만과 인접한 순천시 동천 하구 습지입니다. 이 일대 540여 헥타르 면적 일원이 국내 22번째 람사르 습지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국내 람사르 습지 가운데 면적도 4번째로 넓습니다. 이번 순천시 동천 하구 습지의 람사르 습지 지정은 하나의 생태축이 완성됐다는 측면에서 갖는 의미가 큽니다. 연안습지, 내륙습지, 논습지까지 포괄한다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사례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에도 그 사례가 없습니다. 순천시도 동천하구의 람사르 습지 지정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국비 지원이 늘어나 생태 관광 인프라 확충과 현재 추진 중인 습지 복원 사업도 새로운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한 발 더 나아가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도 서둘러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도에 준비해서 2017년이나 2018년 초에 인증받을 계획입니다. 동천하구 람사르 습지는 저새, 흑두루미 등 39종의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비롯해 848종의 야생동물과 237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천하구 람사르 습지 지정으로 순천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국내 토종 참꼬막 신품종 개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생산량이 줄고 양식장 폐사가 증가하고 있는 전남꼬막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해남과 충남 서산의 토종꼬막을 확보해 다음 달 인공종묘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학원은 꼬막 신품종 개발 기준을 환경 변화에 강하고 양식 기간 단축에 두고 있다며 개발에 성공할 경우 전국 95%를 차지하는 꼬막 생산량 유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 상무대 예터 표지석이 5.18 민중항쟁 사적지 알람비와 따로 나뉘어 설치됩니다. 5.18 기념사업위원회는 상무대 예터 표지석과 함께 임시 철거됐던 5.18 사적지 17호 상무대 알람비를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광주시청 평화의 광장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반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필로 상무대라고 새긴 군사시설 상무대 표지석은 기존의 설치 장소인 광주도시공사 청사 앞 도로에 세우도록 했습니다. 광주시가 시내 공중화장실 255곳 전체에 비상시 스마트폰으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9월까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비콘은 저전력 블루투스를 통한 스마트폰 근거리 통신 기술로 비콘이 설치된 지점에서 반경 30m 안에 있는 사람에게 현재 위치 정보를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하고 위급 상황 때 비콘 설치 지역에서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전원 버튼을 4번 이상 누르면 보호자와 경찰에게 구조 요청이 갑니다. 올해 첫 장마죠. 오늘은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도 광주가 29도로 무더위는 계속 되겠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입니다. 현재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 약하게 비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5에서 20mm, 남해안은 최고 60mm의 비가 오다가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은 전국이 장마권에 접어들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22.5도, 한낮에는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는데요. 무안 27도가 예상되고 곡성 구례 29도, 고흥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서도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을 제외하고는 금요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장맛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